네,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네, 잘 들으셨죠? 아주 좋은 강의, 저도 잘 듣고, 또 우리 리더분들이 굉장히 참 수준이 높습니다. 어느 그룹이든 이런 강의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저는 다양한 강의를 많이 듣고 타 그룹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리더들이 굉장히 수준 있는 강의를 하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매달 성장하는 그런 그룹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부도의 7단계 해가지고 오늘까지 원래는 이제 마지막 낙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유하고 락하고 유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그 두 타임을 한꺼번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대 7단계는 다 끝나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위대한 기업과 위대한 리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위대한 리더라기보다는 성공한 리더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이게 성공한 리더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그 기업이 흔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0년 이상 계속 성장 발전한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근데 아메이는 지금 62년째 계속 성장해 오고 있다는 얘기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평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위대한 기업은 과연 누가 만드는가? 위대한 리더가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위대한 기업이라 하면은 아메이 같은 기업, 삼성 같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도 한 그룹의 이 오너이기 때문에 기업은 아니지만은 개인 자영사업가잖아요. 자영사업가를 운영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기업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우리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룹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업에 충실한다.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일에 아주 충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업,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아메가 62년 동안 뭘 해왔을까요? 생활필수품 취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아주 원료부터 시작해서 제품 폐기 처분할 때까지 수직 기회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게. 하청업체가 없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요. 그 다음에 우리 아티스트 여성들의 남성들의 이 피부 건강을 해서 거의 50년 이상을 또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유일한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양에 대해서 퀸에 대한 그런 퀸에 대한 요리도 개발하고 또 우리가 또 요리 공부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어떤 몇 가지의 우리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부분들, 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아주 기본업으로 해온 몇 안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 가치에 대해서 느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럼 아메이가 왜 62년 동안에 왜 꾸준히 성장한 배경은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 이제 이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들으신 바도 있겠지만, 이제 사업을 막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 62년 동안 계속 꾸준히 성장한 그 배경에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효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메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죠. 최고 오래된 기업들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 배경에는 LC의 기법이라는 것을 최초로 도입하고 또 활용한 기업입니다. LC의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료 채취부터 폐기 처분할 때까지 전생에 평가를 해가지고 인간과 자연에 단 1%라도 피해가 돌아온다 하면은 수익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 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제도가 LC의 기법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최초로 아메이가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회사입니다.
그래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 인간과 환경을 이렇게 상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제품 좋아, 환경이 좋고 건강에 좋다 이까지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세계적으로 LCA 기법을 도입해서 지켜온 회사는 거의 아마 흔치 않습니다. 이게 그런 회사 제품을 우리가 취급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윈윈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예요. 유일하게 누군가 도와서 성공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생이죠. 상생기업이에요. 상생. 서로 상자, 날생자. 서로 도와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그래서 스폰서는 파트너를 도와서 성공해야만 스폰서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라는 회사가요.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1990년대에 스티브 배넌드 회장님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국내 유수의 제품들을 좀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스티브 배넌드 회장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최초로 90년대에 우리 국내 유수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우리 네트워크에 올려서 제품을 유통시켜 준 것이 완포환이죠. 완포환 제품이라는 것은 우리 코어 제품 하나가 우리 네트워크에 올라오면은 우리 국내 기업 제품도 하나씩 올려주겠다는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두세 가지씩 올라왔던 것이 지금은 뭐 2,000 가지 정도가 이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상상의 최초에 갔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죠. 이게. 그런데요, 아메사가 국내 기술과 국내 기업의 중소기업의 아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 이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연구 투자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가 수백 개가 됩니다. MOU를 체결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좋은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연구 개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메론 회사가 여러분들 모르시죠? 국내에 수백 개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유망한 기업들을 선정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라고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제품들이 이제 상품화되면 우리 네트에 올라와서 제품을 유통되는 데서도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상당수 회사들이 또 그걸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연구 투자 개발비만 그냥 소모하고 개발을 못한 그런 회사도 꽤 많아요. 이게 한 10년 됐나요? 장수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장수차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는 땅콩 있죠. 땅콩 새싹을 생산해가지고 거기서 추출한 걸 가지고 화장품 원료로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아메가 5년 계획을 해가지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계속 자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했는데 5년 후에 이게 상품화되기로 한 건데 상품화되긴 되는데 아메이의 그 요구하는 양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계약 해지가 딱 돼야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5년, 10년을 계속 지원해 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상품 우리 아메이에 요구하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급이 그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상품화 되지 못한 경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메이 네트워크에 올라오면은 그 회사가 굉장히 성장 발전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사실 10년 전에 제가 장수차라는 회사 주식을 제가 샀습니다. 그 주식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회사가 지금 빚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그러다 하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과연 어디 있을까? 장수채 저도 주주입니다. 이게. 지금도 제 증권회사 구제 장수채 주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요. 그리고요, 또 좋은 사례는 주식회 운하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줄기세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 회사 줄기세포는 건강 화장품 연구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다가
돈을 또 투자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과연 아메가 세제만 판매해가지고 돈만 벌어가는 회사입니까? 언젠가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한국 아메가 돈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다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변명을 하질 않아요. 이미 정보기관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메이를 알고 나면은요 감동하세요. 제가 이제 조금 더 그런 사례를 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들이 수백 개 그 기술 개발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계속하고 상품화될 때까지 아메이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거 아주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법이 이게 상용화되지 않고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요. 왜 안 될까? 지금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는요, 저희 머리카락을 미국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침샘에다가 소미를 묻혀가지고 저희 포장해가지고 미국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 미국에 인테로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인테로켈이라는 회사를 아메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샘을 묻혀서 그 회사를 보내면 거기서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나오는데 당신의 가족들의 그 DNA가 이 가족력에 이러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는 이런 질병이 예상되니 이런 보조식품으로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이런 이제 진단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자, 만일에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돼지고기를 많이 좋아하신다면은 저도 돼지고기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가 그 요리를 해주시니까. 그래 아무래도 뭐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동맥경화라든가 아니면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혈액 침샘에서 아니면 머리카락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그 동맥경화와 뇌출혈에 좋은 우리 네스틴 같은 제품을 미리 많이 이제 먹으라고 우리 권하겠죠. 누가 권할까요? 우리 ABO들이 권하겠죠. 그럼 ABO들이 어떻게 보면 의사와 약사에 버금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건데 한국법이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못하게 할까요? 의사협회에서 이거 반대하는 거예요.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아직까지는 그게 이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부분이 이 허용이 된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거의 의사에 버금가는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와요. 예. 이런 대단한 기술력을, 대단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메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보면은 저희가 뭐 우리 보조식품만 지금 여러 공부해 보셨지만 잘 드시면은 우리 그 김하수 사장님 강의도 해주셨고 우리 리더들이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보조식품 잘 들으시면은 우리가 동맥경화 걸립니까? 뇌출혈 걸립니까? 예방되는 거 아니에요? 치료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암에 걸리면 사실 살아나기 쉽지 않아요. 암에 한번 걸리면 그 항암 치료 받으면서 진짜 고역스럽고 괴롭습니다. 뭘 못 먹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런 질병이 앞으로 4년 후에 5년 후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력에 의해서. 그런 걸 평소에 우리가 보조식품으로 예방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이런 산업이, 이런 사업이,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유망할까, 안 유망할까요? 유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의사는 아니지만 보조식품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능 자격증을 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온다,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AB의 보고를 해서 비상장을 합니다, 이 회사가. 그건 뭔 얘기일까? 아메가 상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메가 돈을 벌고 한다면 상장시켜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겁니다. 아마 주가가 여러분들 부채가 탄 이론도 없는 회사인데, 만약에 상장시킨다면 주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주도 아마 돈 1,000만 원씩 갈 거예요, 이거. 그래서 90년대 초에 일본 아메가 시작되면서 일본 아메 주식이 일본 증권시장에 상장이 된 예가 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랐죠.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ABO들이 권리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해달라고 떼를 쓰니까 오는 어떨까요? 주주들이 말을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주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니츠와 제이 사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ABO들 권리보호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장을 잘못 시켰다 해가지고 이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주식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메이라는 회사가 오너들이 우리 ABO들의 권리보호를 그 다음부터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이 상장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고 있고 파트너십으로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사회 공헌 활동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도 사회 공헌 활동 많이 했어요. 어린이재단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그 장애인단체 기타 등등이 많이 했는데 우리 잘 몰라요. 그냥 돈 벌어서 미국 다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표시를 안 내. 그걸 제가 너무나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지금 20여 년 전에 제가 석사과정을 입학했었어요. 40대 초반에 41살 때 아메이사를 만났는데 41살 때 제가 석사과정 졸업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을까 싶었는데 아메이 비전을 딱 본 거예요. 제가 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저는 결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아메이 만나가지고 다이아몬드 카운트다운 들어가서 그 지점장을 살폈을 때도 참 중요한 결단이었지만 제가 석사 논문을 써야 되는지 아메이를 해야 되는지 그때 두 번째 제가 고민을 했었을 때 당연히 저는 석사 논문이요 성공한다면 써도 되는 거고 아무 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라는 것은 스폰서가 도와줄 때 시스템이 있었을 때 제대로 있을 때 내가 사업을 해야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졸업만 하고요 석사 논문을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40살 때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50살에 제가 FC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제 왼쪽에 있는 이 배지 보입니까? 처음 보죠? 제가 이게 18년 만에 처음 차고 나온 배지입니다. 여기 보면 FC 파운더스 카운슬이라고 딱 써있어요. 이게 순금입니다. 이게 FC들한테 주는 순금 배지야 이게.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내가 지금 이게 공개를 하는 거죠. 이 FC가 될 때까지 나는 공부를 미루겠다 했던 거예요. 근데 50이 딱 돼가지고 FC가 딱 된 다음에 시간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까 이제 그러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보니까 몇 개를 안 남은 거예요. 10년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니까. 야, 논문을 쓸 때 저는 원래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케팅 쪽으로 쓰려고 인사관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관리 쪽으로 쓰려고 했는데 우리 교수가 지도교수가 그러더라고. 인사관리를 쓰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또 아메이 사업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저를 많이 생각했던지 당신이 아메이에서 성공을 했는데 한국 아메이 사회 공헌대에서 하면 논문을 쓰라고 왜 인사관리 복잡한 걸 쓰려고 하느냐고. 그럼 교수님, 그럼 제가 한국 아메이 사회 공헌대 논문을 쓴다면은 경영학에서도 경영학 석사로 인정해 줄 수 있냐 했더니 당연히 내가 인정해 주죠. 그것도 새로운 학문인데. 그래서 제가 바꾼 게 한국 아메이 사회 공헌도에 대한 석사 논문을 제가 썼을 때 이 논문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는데 한국 아메이 홍보실에 가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이게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좀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그 담당 책임자가 사장님 제발 좀 저 한국 아메이 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안 알리려고 하는데 꼭 이걸 좀 꼭 필요하십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들 회사는 안 한 것도 했다고 하는데 왜 이 회사는 한 거를 왜 했다고 얘기를 못 하느냐. 그리고 저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하는 건데 좀 자료 좀 달라. 안 주더라고요. 이런 회사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요 사정 해가지고 괜시 제가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그 위에 책임자 또 만나가지고 사정을 다 얘기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회사가 사회 공헌을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하고 도와주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하다면 제 석사 논문 집이 있어요. 보여드릴게. 저는 누구 얘기를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회사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그때 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마치 그냥 세제 팔아가지고 돈 버는 회사로만 착각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뭐 다단계다 피라미드 얘기하는데 알고 얘기하셔야 돼. 이게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그죠? 네 번째는 뭐냐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죠.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 받은 회사는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더더나 생활 필수품 취급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취급하는 회사가 이런 거 받기가 쉽지 않아요. 동물 실험하지 않아요. 쥐를 실험하지 않고 토끼를 실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생약 회사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토끼를 몇 마리 죽이는지 아세요? 쥐를 얼마나 죽이는지 압니까? 때로는 개들도 실험을 해요. 예. 저도 진짜 우리 집을 지켜주는 개가 있지만은 정말 함께 살다 보면 가족이나 다리가 없어요. 그런 사랑하는 동물들을 내가 실험하기 위해서 주사를 투약하고 하는 거, 이건 진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메리카가 그렇게 유명한 겁니다. 이런 회사가. 그 다음에 또한 이거 이외에, 그래서 앞으로 100년 후에요, 맥킨지 보고서가 이렇게 냈어요. 맥킨지 보고서라 들어보셨나요? 예. 맥킨지 보고서는 유명한 이 연구 분석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코로나 이후에 사회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맥켄지라든가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 어마어마한 금융기관에서 세계 경제를 한눈으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메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세제를 생산하고 건강보험 생산하고 있지만 그런 연구, 그런 데까지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보다 더 유명한 이런 분석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의뢰를 한 겁니다. 우리 글로벌 아메가 앞으로 전 세계 58개국에서 어떻게 우리 에이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분석해달라. 그래서 우리 에이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회사가 어떻게 에이버들을 도와주면 좋은지를 분석해달라 해가지고 나온 게 맥킨지 보고서에서 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 앞으로 100년 이내에 건강과 이 기회를 주는 회사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업도 못하는 거, 국가도 못하는 것을 M&A 회사, 글로벌 회사가 이걸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건강, 우리 에이비어들이 건강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 제품을 아메리카가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해서 인류에게 기여하는 회사다. 그래서 어쩌면 아메리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평할 정도입니다. 예. 그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이 전쟁을 막고 그것만 평화상일까요? 인류의 건강, 모든 사람의 사회의 기회, 이것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거죠. 전 이 얘기 들었을 때 원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 그리고 아메이 글로벌 유니버시티, 아마 아메이 글로벌 대학을 아마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아메이 글로벌 이 방송국도 이제 만드는데, 디스커버리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메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한국 아메이가요, 미국 아메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근무하셨던 조양희 박사가 우리 한국 아메이로 오신 거예요. 그럼 조양희 박사 아시죠? 지금 부사장이 되셨습니다. 워낙 그분이 아주 박식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 와서 깜짝 놀란 겁니다. 뉴트라이트를 보고. 그래서 글로벌 아메이 미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WHO 세계보건기구 협력해가지고 OA-데이라 운동 얘기 들어보셨죠? OA-데이 운동. 이게 뭐냐면 5가지 채소와 과일을 가지고 섭취 활동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퇴행성 질병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이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영국 식약청, 그 다음에 미국 FDA,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일개 기관에서 이런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해서 그 영국과 미국 FDA하고 그 다음에 보건기구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런 어떤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회사가 피라미드에 삽니까? 이런 회사가 다단계일까요?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외에 많지만은 위대한 기업이 과연 어떤 게 위대한 기업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100년, 200년 계속 성장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맥킨지 보고서가 아마 이런 자료를 내면서 아마 건강한 게 안구암에도 어렵고 미국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처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라는 이런 글로벌 암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우리 ABO들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보너스를 만든 것도 아마 제가 보기 이런 보고서에서 권고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건 제가 들은 바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 30% 더 지급된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급한 돈이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이거 안 지급해도 되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 안 하면 돈 엄청나게 버는데. 우리 ABO들이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하고 빌더라는 아까 정알파 사장님이 빌더는 100만 원이 아닙니다. 217만 원을 받습니다.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더 받고 있는데 안 지급할 돈을 더 지급하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 브론즈 파운데이션 빌더라는 새로운 보너스 체계를 만들어서 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글로벌 암에서 한국 암에서 뭘 지원해주면 우리가 힘을 받고 더 열정적으로 사업할까, 그런 부분을 아마 이런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다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고65의 이 지중해 크루즈 여행도 이거 사실 돈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 여행을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그리고 이 크루즈도 동남아시아 크루즈하고요, 지중해 크루즈랑 달라요. 이 지중해 크루즈는 거의 수속 다이아몬드급 이상들이 가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저희가 수속 다이아몬드 여행을 그리스 포함해가지고 에게를 제가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FC 멤버들이 주로 그 지중해 크루즈 같은 거 많이 가죠. 예. 근데 이게 파운더스 에머럴드급 이상들한테 이걸 보내주겠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러면 이 동남아시아 이 크루즈 같은 경우는 부산항에서 그냥 크루즈가 떴어요.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DD 파운더스 PT 이상 우리가 리더십이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지중해 크루즈는요, 비행기를 그리스나 아니면 로마까지 비행기로 날아가서 거기서 지중해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아마 그런 코스가 될 거라고요. 배를 여기서 타고 지중해까지 간다면 한 달 걸려. 그럼 이중에도 돈이 들어가는 건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크루즈 하나를 다 전세를 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런 혜택을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데 우리가 신나 있잖아.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 신나게 사업하고 있잖아요. 전 그걸 딱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 회사가 우리 ABO들이 그냥 신바람 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이게. 이런 기회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설득시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요, 정말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왔고 또 이 회사를 함께 파트너십을 해오면서요, 매번 감동합니다. FC 멤버 돼가지고 미국 가서 이 창업자하고도 식사하면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할 때 미국 가서 많은 경영자들 얘기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많이 들어보고, 정말.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뭘 더 제가 돈을 더 벌고 뭘 더
뭐 욕심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진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된다면 저는 이걸 끝나죠. 근데 진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더 저 이상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있어야 할 저와 우리 박경 사장이 정말 살아야 할 열심히 더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위대한 그 기업에는 위대한 리더가 있다. 위대한 리더라기보다는 저는 성공한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성공한 리더라는 우리 사업 쪽으로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핀업하는 리더, 그 다음에 그룹을 성장시키는 리더, 뭐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겠죠. 뭐 꼭 반드시 이것만 우리 사업으로 말하면 진짜 핀이 성장하고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리더가 성공한 리더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리더, 성공한 리더 반드시 이것만은 아니겠죠. 자, 우리는 우선 다른 거는 좀 뒤로 하더라도요. 진짜 우리 사업적으로는 어떤 분들, 우리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는가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성공한 리더, 위대한 리더는 기본에 충실하더라. 기본에 충실하더라. 어쩌다 한 번이 아닌 꾸준한 리더, 꾸준한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단지 부러움 대상이 아닌 닮고 싶은 그런 리더. 이런 리더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고, 저도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따르고 우리 그룹에서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런 그룹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어서 또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닮고 싶은 리더가 되려면, 꾸준한 리더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선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난 성공해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냥 제품만 팔고 말겠다? 저는 그런 리더를 우리 그룹에 원치 않습니다. 우리 평생 할 사업입니다. 자자손손 물려줘서 할 사업입니다. 2세 사업, 3세 사업, 이 사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내 손자가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욕을 먹는 건 어떨까요? 정말 우리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우리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너무 우리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안 계셔. 그런 가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할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 이미 그런 회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아멘을 욕먹이는 거고, 또 나를 만난 많은 리더들한테 성공을 못 시켜주는 무책임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충실하는 리더는 뭘까? 자, 우리가 도덕성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정신력을 갖춰야 됩니다. 특히 절제력은 리더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리더가요, 내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요즘 보면 이 절제를 잃어가지고 정말 그 고위층까지 올라오면서까지 열심히 해가 성공한 분들이 어느 날 장관 뭐 할 때 뭐지 이게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게 밝혀질까 봐 나 장관 안 하겠다, 뭐 안 하겠다는 사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건 순간적으로 그 절제를 잃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리더들은 수많은 소비자, 수많은 사업자, 수많은 파트너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는 돈밖에 몰라. 우리 스폰서는 그냥 매출액밖에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출액 높이고 다 하지만 정말 우리 스폰서 닮고 싶어. 우리 팀 닮고 싶어. 우리 팀 같은 소속된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그룹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고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CD를 듣고 그 다음에 미팅에 참석하면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0% 제품을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자니까. 써보지도 않고 그냥 권합니까? 여러분들 사업가예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가 써보고 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써보지도 않고 권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습니까? 이게?
그다음 여러분들 보너스 받고 말아요? 이런 보너스를 받으시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보너스가 들어오고 이 보너스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쇼드 플랜이에요. 이게 바로 고개란입니다. 이 고개란은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지만 여러분 고개란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는 텐코가 있죠. 이 텐코하는 고개를 5가지에다가 바로 또 6번째 신뢰 쌓기가 있어요. 소비자 만들기 있어요. 이커머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담이 있어요. 웰빙, 건강과 미용과 영양 이 3가지를 두루 우리가 활용하면서 건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영양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은 우리가 알리고 전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이에요. 우리 사업에서는. 그 다음에 3번째는 A스텝이에요. 성공의 8단계라고 그러죠. 이걸 완전히 숙지하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숙지하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성공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비전을 보고 불나방처 뛰어들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뛰어다니면서 2년도 안 돼가지고 다 떠나는 사람들이 뭐라느냐. 아메 안 돼. 나도 해봤어. 그러면서 뭐예요? 다 그만두잖아요. 바로 이 시스템이 없는, 공식을 모르다 보면 언젠가 공식이 필요할 때 공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줬어야지. 배웠어야죠. 우리 구구단 너 모르고 우리가 인수분해 풀 수 있습니까? 인수분해 모르는 상태에 미적분 풀 수 있을까요? 이것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분명히 이런 시간대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 있습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이걸 안 가르쳐 나만 하는 거잖아요. 나만 알고 내가 모든 걸 다 독식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스폰서가 제가 배웠듯이 가르쳐주잖아. 가르쳐줄 때 왜 안 배우려고 해요? 이거 시간하지 않아요?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왜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냥 비정상적인 거지. 그냥 오늘 하루아침에 뭐가 그냥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룹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착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투자해야 될 부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학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실하게 배우는 자세예요. 공식을 내가 배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응용해서 해보고 배운 대로 하다 보면 인수분해를 풀릴 것이고 인수분해를 풀고 나면 우리가 미적분을 푸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그룹이 싱킹빅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20년, 25년, 30년 동안 우리 업라인들이 성공하면 다 성공한 겁니다. 저희 스폰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명환상 트리플 다이아몬드예요. 그 위에 바로 스폰서는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예요. 그 위에 스폰서는 우리 김종규 크라운입니다. 단 한 명도 그만두지 않고 4분이 다 그렇게 성공했다면 이게 잘못된 시스템입니까? 전에 이 사람 처음 만날 때 다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스폰서 다 성공해가지고 다른 데 가봤더니 이건 뭐 그게 우리 같은 그룹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룹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신어야 됩니다.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저는 스폰서 4분이 3분이 단 한 명도 그만두지 않고 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정학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손으로 꼽을 정도로 아주 탑리더입니다. 그리고 김종규 사장 같은 경우는요, 저분 멘탈은요, 전 세계에서 1위라고 생각해요. 덱스터 이거 다음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분의 멘탈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긍심 아직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예? 아직 모를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스텝 열심히 이런 걸 배워가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 나가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결과를 내게 돼요. 그때 기쁨과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배가의 원리에서 배수의 원리에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때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컵에 차야만이 물이 넘치는 겁니다. 컵이 차야만이 물이 넘치는 거죠.
이 차가 넘칠 때 누군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누가 할까요? 첫째는 본인이 아는데요. 본인보다 더 빨리 아는 사람이 스폰서입니다. 물에 차지 않으면 절대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내가 빨리 성공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릇이 크고 또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좌절하고 실망합니까? 그릇이 큰데 대기만성, 큰 그릇은 만성,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많이 걸려서 많은 것을 채워야만이 많은 사람한테 정보를 많이 논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수지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논에도 논을 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요런 컵을 가진 사람은 한두만 들어오면 다 안다고 그래요. 천만에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겠지만 시험 공부할 때마다 공부 잘하시는 분은 하다도 끝이 없고 하다도 다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만 해보면 다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똑같아 보면 이 세상의 원리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리더가 우리가 정말 돼야 된다는 것을 이걸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것은 이거는 어떤 우리가 공부하고 여러 가지 행동에 옮기는 이런 부분들이죠. 두 번째는 진실성이 있는 리더여야 돼요. 진정성.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은 뭐냐면 진실 플러스 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성 뭐냐면 이게 뭐냐면 소통을 해야 돼.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야 되는 누구예요? 소비자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사업자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폰서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진실과 정성의 합성어가 진정성이에요. 이 사업에서 리더가 필요하고도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에요.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제가 이건 많이 여러분들 강조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조직의 성장 동력의 핵심은 바로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공감 능력이 생겨요, 서로가. 진정성이 없게 되면 공감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공감 능력이 생기지 않는 얘기예요. 각자 산 걸 딸이 한다는 얘기죠. 공감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공감한다는 얘기야. 아, 스폰서 말이 맞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스폰서 말이 맞나? 난 아닌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뭐 요건 뭐 제가 그렇게 길게 설명 안 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건 뭐 제가 수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성공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분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리고 부정적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부정적 생각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 열정을 까먹는 거예요.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단 1mm라도 난 긍정적 생각 가지고 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나갔어요. 자, 두 번째 사람. 내가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얘기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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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이렇게 후퇴해요. 그럼 이 공간은 누굴 걸까요? 이게 공간은 할 수 있는 사람들 것입니다. 아세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 생각하면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사회고 성공입니다. 절대긍정. 그래서 김정선 절대긍정을 외치시고 절대긍정 책을 쓰신 겁니다. 예, 그냥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리더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젊은 리더들 특히 여기 윤현세 사장도 있고 그다음 여태수 사장도 계시고 김수희 사장도 보이고 여러분들 김성진 사장도 보이고 다 보이네. 여러분들 진짜 지금처럼 변함없이 하세요. 우리는 아직 젊고 미래는 많이 남았습니다. 내 그것을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릇을 채우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십시오.
차면 언젠가 넘치게 됩니다. 나이 먹어서 이 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 많은 걸 공부해두고 많은 경험을 나누고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핀업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왜? 앞으로 미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것 뿐입니다. 전 우리 젊은 리더들 변함없이 이곳에서 스폰서와 함께 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갈고 닦는 이 모습에 저는 감동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그룹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발 한 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건데요. 이것은 성공에 절대적인 필요한데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냉혹한 현실 극복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실 극복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대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리더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까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나왔고 또 직장 생활도 이제 시작이었고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많은 걸 경험 안 해봤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믿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배우고 믿는 데까지는 왔어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믿는 데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제품은 전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온 거야, 지금. 근데 나는 왜 사업자가 안 나올까? 자. 요 다음 단계 뭐냐? 신념 단계예요. 믿음이 반복되다 보면 신념이 생겨요. 이 신념 단계에 있을 때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을 보면 기적을 만든다 그러세요. 신념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신념이 생기는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눈에서 불똥이 납니다. 이 광채가 납니다.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잘 보면 눈에서 광채가 납니다. 신념이 보이는 거죠. 신념이 보였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줬을 때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분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감동을 주는 건 어떨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내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치약 하나를 내가 100m 전방에 있는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건 아무 감동을 주지 않지만 치약 하나를 가지고 내가 부천까지 간다. 강릉까지 간다. 이건 엄청난 감동이 되는 겁니다. 치약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치약 하나 전달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영향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거를 무슨 암에서 배우고 시스템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저는 실전에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거. 또 암을 통해서도 그런 것도 제가 해왔고요. 27년 동안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런 일을 해봤겠어요? 치약 하나 들고도요, 50리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동을 주세요. 정성을 다하세요. 여러분들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느낀다면 여러분들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런 뜻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리더가 꼭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자유가 있고 가족이 있고 희망이 있고 보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암의 성공은 참 수많은 거절과 실패를 반복을 해요. 이거를 극복하는데요.
사실은 이 극복해서 큰 보상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리적으로 사실은 이 거절당할 때 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절당할 때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똑같습니다. 지금도 저 거절당하면 싫어요. 저도. 근데 이 경험이 없다 보면 정말 내가 이거 되는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야 뭐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 일반 사업 때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일반 사업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메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아메는 그래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아메가 좀 다른 사업과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사업은 내가 돈을 뭐 5억이고 10억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손을 딱 대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네트워크 사업에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제품을 사는 양이 있어요. 제품을 200만 원, 300만 원 사게 되면요. 그 200만 원 샀는데 내가 사업을 하기 싫다고 바로 그만둘 수 없잖아요. 아깝잖아. 그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메는 뭐예요? 이제 옛날에 5만 5천 원 가입비가 있었어. 그 세제 몇 가지 써보라고 하는 가입비인데 그것도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입하는데 아무 조건도 없고 탈퇴하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회원 등록할 때 300만 원씩 투자를 해야 된다면요. 초창기에 가입비 5만 5천 원 받을 때 사업이 더 잘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한 20년 전에는요. 20년도 안 돼. 이 교육장을 우리가 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3,000원, 2,000원씩 교육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장을 운영했거든요. 한국법이 그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때 사업이 엄청났어요. 폭발했습니다. 제가 저 수원에서요, 150평 정도까지 제가 교육장을 내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뤘던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영동시장, 수원의 영동시장에 다보당이라는 조그만 금은방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저 파장동으로 100평으로 이사하고, 그 다음에 이 영통으로 150평 이사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인계동 쪽으로 가서 또 120평이 거기 88 올림픽 때 120평, 130평짜리 그 넓은 교육장이 2002년 월드컵 경기할 때 그 공원까지 그냥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축구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회 들어가면, 야, 오늘은 축구 보러 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 텅 비어있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교육장을 들어가는데 사람을 막 헤쳐가면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 공원에 엄청나게 거리 응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장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교육장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야, 에이버들 참 대단하다. 그럼 우리가 막 사업 설명하다가 와 소리 들으면 골 하나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은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저녁에 12시에 가면은 내가 어디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 있는 거고 또 저 재방송 해주잖아요. 그걸 내가 보고 싶은 축구 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두 가지 다 얻는 거 아닙니까? 꼭 그 시간에 축구를 봐야 될까요? 중요한 거가 시급한 게 뭘까요? 지금 축구 보러 가는 것은 시급한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교육장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에 포커싱 해라. 왜? 여기는 미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철저히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에 시급한 거 수없이 들었죠? 끝까지 여러분들 크게 성공할 때까지 진짜 중요한 것에 포커싱 하셔야 됩니다.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진짜 이 사업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 내 마음대로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마음대로 끝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내 전 재산을 암에다 다 맡겼다. 전 재산을 암에다 맡겼다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난 실패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다이아몬드 안 나면 난 거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아메 사업을 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되고 FC가 되고 하니까 뭐 그 재산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지금 다 받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미래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여러분들이 쉬운 것 같지만 세제 쓰고 세제 전달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40분 정도가 강의를 듣고 계신데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제된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1도만 달리 가면은요, 내 목적지에서는 부산으로 갈 거, 광주로 가게 되고, 광주 갈 거,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깨끗한 원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바로 사업해야 되고, 올바로 복제해야 돼요, 이게. 이것을 매일매일 복제하고 올바로 내가 시스템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그 중복된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대로 하고 있어.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저렇게 하고 있나? 내가 왜 사업이 잘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원칙의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도 해보면서. 그래서 내가 올바로 하고 있다면 계속 하면 되는 거고, 뭔가 내가 올바로 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뭔가 내가 흔들리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 뭔가는 새고 있다. 그릇이 새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안에서 떼워야지 밖에서 떼워가지 안 됩니다. 내면을 떼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면을 떼우는 건 뭘까? 바로 여러분들 꾸미를 떼워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제 시간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았죠? 위대한 기업에서 위대한 리더가 우리가 탄생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